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역사상 최고치인 3,5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부동산 시대가 저물고 주식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는 안 좋다는데 왜 주식만 오르지? 돈 풀어서 일시적으로 오른 것 아니냐? 곧 다시 하락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코스피는 조정이 있겠지만 충분히 5,000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부터 부동산은 투자하지 말고 꾸준히 코스피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3,500은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꼭 코스피 지수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시기인데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인데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팔기만 하던 외국인 자금이 올해 여름부터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무려 7.1조 원어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10월 2일 하루는 3조 넘게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 등으로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기술주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은 코스피 3,800까지 갈 수 있다 말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만큼 무모하게 반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복잡하게 종목 고를 필요 없이 그냥 코스피 지수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담는 것이 정답입니다. 괜히 머리 쓴다고 개별 종목 투자하다가 상승장에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외국인이 사는 동안 개인은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4거래일 동안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3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서로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추이인데요. 미국 주식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늘리면은 환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미국 주식 투자는 주가는 상승하지만 환율에서 야금야금 이익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통계를 보시면은 무너지는 중소기업, 법인 파산 1,400곳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고 싶어지는 기사들입니다. 마음 이해합니다. 2024년 경제 진짜 안 좋았죠. 자영업자도 힘들고 기업 파산도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지금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파산, 부도, 역성장 같은 건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지나간 재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 교수들이 지나간 지표로 앞으로를 예측합니다. GDP가 어쩌고, 실업률이 어쩌고, 이러니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뉴스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은 주가 상승으로 돈 벌고 원화가 상승한 만큼 또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의아하시겠지만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그래프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 가치의 뚜렷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의 문제와 부작용은 많지만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달러 약세가 되면은
미국 제품은 싸지고 수입품은 비싸지니까 미국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다른 나라들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환율도 최근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1,500원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외쳤지만 흐름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한국 주식을 사면은 2번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시세 차익, 그리고 원화 강세로 환차익까지 추가 수익이 생겨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약달러 흐름이 계속된다면은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수세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용히 주식과 부동산의 운명을 갈라놓는 중대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많이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은 앞으로 돈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돈 빌려줄 때 부동산은 위험하니까 대출을 조심해라, 주식이나 기업에는 좀 더 쉽게 돈 빌려줘라, 이런 식으로 위험평가 기준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까다롭게 금리도 높게 받게 되고, 반면에 주식이나 기업 대출은 규제를 완화해서 더 쉽게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게 바꾸게 됩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냐?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유동성은 거의 부동산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전세 대출, 주담대, 갭투자 모두 유동성으로 투기했습니다. 이제는 돈을 풀어도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돈의 물결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 방향을 먼저 타는 사람이 시장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코스피 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개별 종목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내 종목만 안 오르네 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조용한 상황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어떤 업종이 먼저 오르고 어떤 업종은 나중에 반응하는지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증시가 막 바닥일 땐 금융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자동차, 기술주 등이 오릅니다. 후반부에는 헬스케어, 필수 소비자의 통신, 유틸리티 순으로 반응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 순서대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과 약간 유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융주가 많이 움직였고 기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미 많이 상승한 업종에 투자해서 수익 조금 보고 왕창 물리고 다시 다른 업종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서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뒷북만 치면은 수익은커녕 계좌는 반토막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미 산 종목이 있다면은 그걸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남들 오를 때 부럽다고 팔지 말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이 시작된 만큼 스치면 하루에 20%씩 오를 것입니다. 섹터별로 순서가 다를 뿐 결국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갑니다. 멘탈만 잘 잡으면은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멘탈을 잘 잡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아무튼 코스피 3,500이라는 좋은 소식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명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